치매가 무서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매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901년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 발견한 이 질병은 뇌에 깊은 생물학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우리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 뇌세포 사이에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형성하고 또 세포의 구조를 안정시키는 타우 단백질을 엉기게 하여 결국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이 때문에 기억력 저하, 인지 저하, 판단력 저하, 성격 변화, 이상 행동 등의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매는 유전일까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POE4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 E3를 가진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병 확률이 낮고 E2 유전자는 오히려 알츠하이머 발병을 막습니다. APOE4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E4 대립 유전자를 지니고서 치매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례도 있고 또 반대로 E3 유전자를 지니고도 알츠하이머에 걸리기도 합니다. 유전자는 질병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일 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대체 왜 생길까요? 처음에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같은 것이 뇌에 쌓이고 엉키는 것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은 결과입니다. 뇌에 이러한 물질이 쌓이게 만드는 더 선행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치매약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물질을 없애는 약물을 개발해왔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또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잔뜩 쌓여있는 사람이 치매 증상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뇌에 이러한 물질을 쌓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무엇일까요? 최근의 뇌 연구에서는 뇌의 혈류순환과 포도당 대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무슨 혈액순환 이야기야? 하셨나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뇌라는 기관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뇌는 우리 체중의 겨우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총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또 1000억 개에 달하는 뇌세포 뉴런들은 1000년에서 1만 개의 시냅스를 통해 다른 뉴런이나 표적세포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기억, 성격 등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뇌는 매우 복잡한 기관이고 우리 몸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받아 쓰는 게 더욱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산소와 포도당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점차 제 기능을 잃게 되고 신경퇴행이 일어납니다. 이 결과로 아밀로이드판 형성, 엉킴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산소와 포도당은 혈류를 통해 전달됩니다. 즉, 어떤 이유로든 뇌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덩어리를 형성하여 뇌 기능을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뇌 속의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지 않게 되므로 이 또한 뇌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1990년대 조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신경학자 잭 데라토레는 실험 중 쥐에서 뇌로 흐르는 혈액 양을 제한하니 시간이 흐르면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비슷한 증상들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된 혈관인 목동맥의 내중막 인티멀 미디어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인지력이 더 감퇴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은 환자들은 알츠하이머 병의 진단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또 혈당 대사가 저하되어도 포도당이 뇌에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혈류량 감소처럼 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형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2에서 3배 높다고 밝혀져 있으며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혈당은 뇌혈관을 직접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포도당 대사율은 최대 45%까지 줄어들어 있습니다. 결국 뇌도 이 혈액순환과 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의학에는 불통즉통 이 개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몸에는 복잡한 혈관망이 있어 온몸을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끊임없이 노폐물을 처리하고 배출합니다. 이 과정만 원활하게 이루어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매우 강력하니까요. 그런데 어딘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치매의 위험 요소. 이제 치매의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모두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혈류량을 감소시켜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치매 관련 단체인 ADI에서는 란셋 연구를 인용해 14가지 치매 위험 요소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1. 신체 활동 부족. 2. 흡연. 3. 과도한 알코올 소비. 4. 대기 오염. 5. 머리 부상. 6. 사회적 접촉 부족. 7. 교육 부족. 8. 비만. 9. 고혈압. 10. 당뇨병. 11. 우울증. 12. 청각장애. 13. 치료되지 않은 시력 상실. 14. LDL 수치 상승. 이 14가지 요인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치매를 예방하는 법.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이것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혈류 관리, 둘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운동. 운동은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혈관 건강을 개선하면서 포도당의 항상성 유지에도 크게 기여하지요. 지구력 운동은 뇌에 좋은 인자를 생성하고 근력 운동 또한 치매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3에서 5회, 숨이 가볍게 찰 정도의 운동을 해보세요. 빠르게 걷기나 달리기, 사이클, 수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런지 등 근력 운동도 병행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마인드 식단. 마인드, 메디터레니언 대쉬 다이어트 인터벤션 포 뉴로드제너러티브 딜레이. 식단은 뇌 건강을 보호하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식단입니다. 마인드는 지중해식 식단, 메디터레니언 다이어트, 과고혈압 예방 식단, 대쉬 다이어트 및 장점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마인드 식단에서는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해로운 음식은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인드 식단을 따르면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기억력을 보호합니다. 또 뇌염증을 감소시키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마인드 식단은 엄격하게 따를 필요 없이 부분적으로만 실천해도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음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3. 충분한 수면. 잠을 잘 때 뇌는 집 청소를 하며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는 동안 뇌는 뉴런 사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상처를 수복하고 회복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과 해마 손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사회적 활동.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면 뇌의 인지 예비 용량, 즉 뇌 손상에 더 잘 버티는 능력을 높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 여러 사람을 만나도록 노력하고 활발하게 대화하여 뇌를 자극하고 인지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섭씨 82도 사우나를 주 4회, 매번 20분씩 이용하면 알츠하이머 위험을 6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구강 건강, 잇몸 질환이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밝혀져 칫솔질과 치실 사용도 권장됩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인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